납치계 터미네이터 이갑천, 안산 물안개팀의 최경인, 일해산업의 낚시팀장 최광호, 이상 서바이벌팀과 송경화, 황성재, 이영석 현지팀, 서바이벌팀 3인방과 현지팀 3인방, 이상 6명의 숙명적인 동거가 시작된다. F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멀리 왔습니다. FTV 야심작 낚시 서바이벌. 과연 우리는 현지에서 낚시터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붕어들을 낚고 있으며 붕어와 어떻게 한판 대결을 벌일 것인지 저희가 멀리 서산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서산시 잠홍동과 음안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14만 여평의 광활한 수면장을 자랑하고 있고 해안가 전형적인 그런 저수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붕어와의 한판 대결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잠홍지는 최근 중축 낚시를 시도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서산 태안권의 새로운 중축 낚시터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또 중축 낚시도 최근 중부권 조사들을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낚시 장르라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게임 기준을 알아보자. 떡붕어 낚시 기법은 일명 띄울낚시라고 하는 중축 낚시. 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 쉬는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4시까지. 게임이 시작되는 잠홍지는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날씨였다. 한여름철 흐린 날씨는 오히려 뜨거운 햇살을 피할 수 있어 낚시하기에는 안성맞춤. 그걸 아는 낚시인들이라 글루텐 밑밥을 섞는 손길이 유난히 바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소문난 낚시터라 밤낚시 조과는 더욱더 기대가 된다. 오늘 밤낚시의 조가 정도는 몇 수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제 엊그저께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이쪽에는 저수지 지금 물이 많이 차올랐어요. 한 1m 50 정도가 차올랐는데 지금 며칠 전에 조항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야간 낚시의 매력은 피리가 많이 없고 저녁에 대물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손맛은 충분히 볼 것 같아요. 몇 수 정도 예상하십니까? 못 잡아도 한 20마리야 잡지 않겠어요? 큰 놈으로 한 2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프로님 여기 현지 분들이요. 예. 한 20수에서 30수 가량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예. 이 프로님은 오늘 밤샘 낚시에서 어느 정도 조가를 올리실 것 같습니다. 조과 이전에 지금 가장 최대의 적은 여기가 해안가 평지형이다 보니까 모기가 가장 적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적일 것 같은데 모기만 극복할 수 있다면 집어력을 극대화시키면 아마 조과는 마리수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잡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럼 예상 마리 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꼭 굳이 마리수를 얘기한다면 월척급 기준에서 4, 50수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확실히 4, 50수 가능하시겠어요? 예. 최대한 잡으면 그보다 더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밤낚시에서 짠챙이는 제외하고 그리고 밤낚시는 대개 큰 고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모기와의 싸움만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가 목표로 한 제 자신이 목표로 한 4, 50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기 그래 있다. 이따 전화할게. 지금 나 고기 걸었어. 저녁 무렵에 시작한 중축 낚시. 시작하기가 무섭게 떡붕어 입질이 시작된다. 중축 낚시가 시작된 지 2달 정도 되었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떡붕어가 입질을 할 줄이야. 이렇게 되면 누가 먼저 빨리 채비를 투척해야 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조과를 좌우할 것이다.
벌써 두 번째 낚여 올라오는 떡붕어. 아이고 정신없다 정신없어. 그러는지는 더 정신없구만요.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고기 보는 재미에 낚시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낚시가 좋아서 시작한 낚시인들이라 낚시하는 데는 이력이 나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낚시 삼매경에 어느새 날은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예, 붕어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짬짬이 휴식도 취하면서 그리고 붕어 일전을 우리가 고전할 때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가 작전회의도 짜고 한번 텐트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먹고 자고 입기 위한 것. 그중에 야전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낚시를 위한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협력심을 길러주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아이고 망치도 참 애교 있습니다. 사장님 덩치에 맞지 않게. 2박 3일, 3박 4일 낚시 나갈 때는 텐트를 갖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텐트가 간단하고 예. 그 하루 밤 낚시 한다기도 또 피곤한 분들은 또 쉬어가면서 교대로 낚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끔 텐트를 칩니다. 그렇죠. 어떤 면으로 예. 낚시인들이 집에 가서 환영을 못 받는 이유가 낚시터에 갔다 오면 꾀죄죄해가지고 예. 뭐라 할까 초죽음이 돼가지고 오니까 가정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휴식을 취할 땐 취하고. 예.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다 보면 특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입질 시간대를 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는 오늘 어떤 방법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적이지만 어차피 이분들 여기 사장님들하고 저하고 또 겨뤄야 되니까 많이는 말고 계략적인 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사장님하고 한 판을 겨뤄야 되니까 적이지만 한 가지만 지금부터 밤 한 10시까지는 입질이 와요. 예. 10시 넘어서는 입질이 좀 뜸하니까 예. 휴전을 해가지고 예. 같이 휴식을 하고 예. 야식도 먹고 예. 그렇게 했다가 몇 시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이것도 일반적인 낚시 패턴에 따라서 예. 어차피 새벽녘을 보는 낚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한 텐트는 해안가에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막아준다는 기본적인 기능과 함께 인간의 작은 안식처를 마련하고 이른바 모든 작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베이스 캠프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 원래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해안가는 그 밀물 썰물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인 바람의 방향은 낮에는 해안에서 산 쪽으로 불고 밤에는 산에서 밑에 쪽으로 불거든요. 대륙풍이 부는데 그걸 이용하셔서 그 상황에 맞춰서 텐트 문은 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떤 위치로 내신 겁니까? 지금은 바닷가 쪽을 등지고 지금 내륙 쪽을 보고 텐트 문을 냈는데 바람이 남쪽에서 불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게 되면 출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텐트에서 비를 피하기 용이한 장소로 북쪽으로 지금 문을 냈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캠프도 마련되고 밤 낚시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마련되었다. 이제 밤에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낚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은백색 붕어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특히 밤은 낮과는 달리 주위의 산만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나 혼자 적절한 고독을 씹어가면서 낚시하는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인지 밤에 낚시하면 서바이벌팀 현지팀 할 것 없이 말수가 적어지는 모양이다. 저기 자몽지 밤낚시에서 특히 유의할 점이 있다면 유의할 점은 지금 제방 낚시거든요. 배수기 때는 좀 미끄럽고 밤에는 좀 위험하니까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뭐랄까 고기가 잘 나온다고 고기 욕심에 좀 위험한 낚시는 좀 삼가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쪽이고 낚시는 뭐 다 위험은 있는데 이 제방권은 특히 그
위험이 좀 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밤에는 좀 미끄럼 조심 좀 하고, 또 지금 개중에 보면은 밤낚시들 할 때 음주들을 좀 하시는데 음주 좀 챙겨주시고, 그러면은 뭐 위험한 상황은 조심조심하면 없다고 봐요. 밤 낚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복병. 바로 지겹도록 붙어다니는 모깃대들. 보니까 모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이 해안가 평지형 저수지다 보니까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초대와 그 주변 여건이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고기가 따문따문 나와주니까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실정인데, 모기약을 준비를 했고 저 바닥에도 모기향을 지금 피웠습니다. 바르는 모기약과 피우는 모기향을 피워놓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모기향 특유의 타는 향냄새와 그 속에 어우러져 있는 짜릿한 떡붕어의 손맛. 그렇기 때문에 모기향이 아니더라도 잠시 모기와의 씨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 떼십시오. 떼셔야 됩니다. 이프로님 지금 잡으신 예. 크기가 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5 정도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평균적인 씨알인데 지금 밤인데도 피레미가 계속 붙고 있거든요. 예. 붙고 있는데, 피레미가 붙는다는 건 사실 고무적인 얘기예요. 중축 낚시에서는 피레미와 떡봉은 같은 층에서 유형을 하기 때문에 피레미 활성도가 밤에도 뛰어나다는 건 그만큼 떡봉 자원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사실이고, 또 해본 결과로는 지금 조항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평균적인 씨알인데 4자, 5자가 있으니까 4자, 5자를 위해서 계속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모기에 이어 찾아온 복병. 바로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소식. 비 소식 또한 낚시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파라솔 설치부터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이렇게 비가 들이칠 때요. 예. 그 어떤 방향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까? 일단은 그 떡밥이나 이런 거 젖지 않게 그게 중요하고요. 뭐 다른 부분 뭐 낚시 가방이나 이런 것들 물이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만 해놓으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폭우가 아니면은 낚시하는데 그게 크게 지장은 없거든요. 지금 내리는 비는 어느 정도 내릴 것 같이 생각되십니까? 뭐 비가 많이 올 것 같지 않은데요. 뭐니까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고 비가 뭐 많은 양이 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낚시를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조가는 어느 정도 올리셨죠? 지금 뭐 많이 못 올렸습니다. 뭐 한 30 사이즈 되는 거 한 마리 정도고, 그다음에 20 사이즈 한 서너 마리, 그 정도 해놨습니다. 그 아까 한 20수 정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아직 더 많이 잡으셔야 되겠네요. 예, 근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과가 굉장히 시원치 않습니다. 살림망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씨알이 상당히 큰데요. 예, 큰 건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방류해야 되는 건데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밖에 못 했네요 오늘. 앞으로 더 많이 잡으셔야죠. 예, 더 많이 잡아야지. 큰 씨알로만 좀 잡아서, 아무래도 큰 씨알 때문에 밤낚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씨알만 잡고 더 해봐야죠. 잠깐만 더.
바람은 점점 더 세게 불고 있었다. 날씨도 점점 험악해지는 것이 왠지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 낚시와 기상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기상 예보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서천 지방의 현재 기온은 23.9도, 습도는 95%, 바람은 남남서풍이 초속 4.7m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전화하셨는데요. 예. 뭘 알아보신 거죠?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날씨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01시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낚시 서바이벌 이 게임을 진행하는데 기상 여건이 어떨까? 또 기상 여건에 따라서 채비도 달라져야 되고 미끼 운용이라든가 우리가 공략하는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날씨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침에 이쪽 지역에 강우 확률이 한 60% 정도 되고 그리고 강수량도 한 60mm 정도가 된다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붕어의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가 오더라도 좀 더 거기에 맞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의 운치 중에 하나가 옆 사람과 도란도란 얘기꽃을 피우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의 으스스한 귀신 이야기나 밤낚시터에서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낚시인들 간의 뜨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게 만드는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 나하고 그 낚시 조우로서 한 10년을 같이 낚시를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밤낚시를 절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재도 안 가는데 그 친구가 한참 낚시를 다닐 때 산속 저수지에 가서 텐트를 물론 가지고 갔습니다.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다가 밤이 깊어가지고 새벽에 비가 오고 또 졸리고 하니까 그 조그만 텐트를 치는 과정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좀 이따 비가 더 쏟아지면 들어가서 자야지 하고 낚시 자리로 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잡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잡아다녀서 이 친구가 이건 사실입니다. 손톱이 다 빠졌어요. 그 자리에 박박 기다가. 그래 아침에 기절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텐트 팩을 박으면서 자기 옷을 같이 끼워서 박은 거예요. 근데 뭔가 산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고 새벽 한밤중이지 비는 오지 그러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팩을 박으면서 자기 옷이 그 팩에 끼어서 박은 걸 모르고 집에 뒤에서 누가 잡아다니는구나. 손톱이 빠지도록 앞으로 박박 기려고만 하다가 결국은 기절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밤낚시를 안 갑니다. 지금까지도 안 가는데 그래 우리 낚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 마음의 안식을 얻고 취미로서의 낚시를 하다가 붕어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예가 돼서는 안 되니까 즐길 때 딱 시간 맞춰 즐기고 또 항시 낚시인들이 낚시를 갔다 오면 초죽음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초저녁에 하시다가 한 자정까지 하시다가 입질이 없으면 일찍 휴식을 취하고 또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아침 타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피크 타임이라는 아침 시간을 봐야 되니까 조항이 안 좋거나 좀 좋더라도 한 11시, 12시 되면 좀 주무시고 3시쯤 일어나서 다시 아침 낚시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잠은 밤에 몇 시간이라도 자야지 밤을 꼬박 새고 그 이튿날 하루 종일을 자도 그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밤만 2시간, 3시간이라도 곤히 단잠을 좀 주무시고 그런 다음에 또 취미생활을 하시면 더 즐거운 낚시, 더 활기찬 낚시 그런 낚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밤은 인간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리고 밤낚시하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는 서로의 정을 느끼게 만든다.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담소는 밤의 피로를 잊게 해주고 모기와의 성화나 거친 비바람도 잊게 해준다. 새벽 4시. 낮이 긴 여름철이라 어느새 짧은 밤은 어둠 저편으로 물러나고 동력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보통 낚시인들이라면 이런 시점에서 피로의 한계점을 느끼게 마련이다. 프로님, 예. 지금 저 현지인들도 세 분이 시작하셨고, 예. 그리고 이 프로님 팀도 세 분이 시작하셨는데, 예. 지금 아침 상태로는 한 분 한 분만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대표자 성격을 띠고 피곤하다 보니까 잠들을 자는데 낚시를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기 전에 깨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평하게 양쪽에서 하나씩 낚시를 한 사람씩 낚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서 하면 계속 승부는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마리수 부분에서도 저 20수를 좀 넘게 잡으신 것 같거든요. 예. 네, 가능하시겠어요? 내가 목표치로 했던 4, 50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제 저녁에 그 핸드폰으로 기상 상황도 알아보시고 그러셨는데 예. 그 걱정하신 대로 됐나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도 비가 오다가 말았거든요. 새벽 4시까지는 비가 왔는데 4시 이후에 비가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고 지금 햇빛이 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실 어떤 면으로는 일기예보는 제대로 맞아줘야 되는데 맞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고 오늘 이런 날씨 속에서 오늘 새벽부터 오늘 오전 조과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조과로 이어지리라고 보거든요. 우리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8시. 이쯤이면 이제 아침이 아니라 오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세상 모르고 요란하게 코까지 골아가면서 자는 것을 보면 어지간히도 피곤한 모양이다. 낚시인이라면 적어도 낚시터에 왔고 낚시인과 함께 있다면 늘 낚시 생각뿐일 것이다. 꿈에서라도 짜릿한 붕어의 손맛을 보기 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꾼의 마음이 아닐까. 그러기에 꾼의 굴아떨어진 모습은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자는 천진난만한 아이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야전의 또 하나의 별미, 아침에 먹는 라면. 서바이벌 팀에서는 아침 라면에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있었다. 국민학교 다니기 전부터 아버지 따라가면서 배워가지고 중학교 다니면서는 진짜 나 혼자 낚시 다니고 그랬다고. 근데 초등학교 선생 오래 한다고 대학 교수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 과정이 따로 있더라고. 또. 아 그래도 교수 과정은 3년 전에 입문했잖아. 그 과정도 재미인데 아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시켜놓고 있으면은 안 하는데 해주길 바라고. 당신이 다 해주면 그 재미를 뺏는 건데 근데 끝까지는 안 해주지. 나는 내 낚싯대 누가 만지는 것도 싫고 남의 거 만지지도 않고 미끼도 내 거 좀 들으면 안 줘. 지금 이 낚시가 남방계통에 가면 별로 발달이 안 됐거든. 북방계통에 발달됐구나. 지금도 인도네시아 얼큰한 라면 향이 유혹했던 것일까? 아니면 배고픔이 잠을 깨운 탓일까? 부스스한 모습으로 일단 일어나긴 했는데 소문 안 나게 먹으려고 했는데 깨셨군요. 뭐 드셨어요? 예. 여기 라면을 남겨놨습니다. 아유. 이거 불어서 부른 대로 먹읍시다 그냥. 아직도 절반은 몽중으로 절반은 현실 세계로 어디가 어딘지 모를 일이다. 오히려 주무시는 게 더 그래요? 낫는 거예요. 오시죠. 네. 라면을 좀 하시고. 아유. 강적이십니다. 아 낚시꾼 맞아 이거. 좀 따뜻하시겠습니다. 텐트 안이. 이제 한 20수 정도 목표를 잡고 계셨는데요. 예. 지금 9시가 넘고 10시가 될 때까지 지금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지금 해야죠. 뭐 이거는 집밥만 잘 되면 금방 몇십 마리 잡는데 그 낚시 모르셔요? 이 낚시를? 그 현지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한 2달 가까이 낚시를 해보다 보니까 다 느낌이 있어요. 이 프로님은 지금 1시간뿐이 안 주무셨거든요.
원래 잠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한 사람 그냥 떡밥떡밥 나갈 때 해야지 한겨울에 오면 힘들어. 지금 3시 한다마. 현지팀의 이영석 씨. 중도에 낚시를 포기하게 되었다. 한 30마리는 꺼내줘야 저 우리 그 이프로님이 한번 웃지. 에? 밤새 조과는 어땠을까? 아이비야 이거 졌다. 산림망에는 씨알 굵은 붕어들이 활기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최근 중축 낚시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잠홍지로 보아 이 정도 조과면 평균 조과를 거둔 셈이다. 자 일단은 가보자. 저짝은 많이 잡았어요? 색깔이 전부 다 깨끗하다. 낚시를 할 수 없다는 데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이나 떠나는 사람이나 서운하기는 마찬가지다. 많이 잡아요. 이. 현지팀의 새로운 멤버 홍성만 씨. 중축 낚시 경력이 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홈그라운드라는 이점과 적극적인 자세로 팀의 다크호스 역할을 충분히 해낼 인물이다. 이 낚시 자체가 무리역에 가게 하네요. 예? 손맛도 그렇고 또 이 재미가 있어요. 무리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어떻게 해서 역전을 시키실 건지 마음가짐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밑밥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해서 승부를 걸겠습니다. 아주 몰아서 잡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같이 든 분이 뭐라고 하고 가셨습니까? 조언을 해주고 가셨죠? 예. 꾸준히 밑밥 투여만 하면은 많이 나오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자 카메라 보고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화이팅! 기상이 악화되었다. 낚시의 장애 요소 중의 하나인 바람과 비는 낚시인들을 지치게 만들고 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악천후 속에서도 낚이는 떡붕어들. 이것이야말로 우중 낚시가 아닐까 한다.
어제 밤에 짜잘짜잘하게 비가 좀 감질나게 오더니 아침에 입질이 끊어졌었거든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입질이 끊어졌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부터 지금 입질이 살아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좀 전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다. 지금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서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 됐는데 요거 건지고 하겠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나서부터 지금 입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떡붕어 낚시는 표층까지 고기를 띄웠다가 비가 오거나 수온이 낮아지면 깊은 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역연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고기가 표층 가까이 떴습니다. 지금 이곳 전체 바닥 수심이 한 3m 정도 되는데 지금 고기가 나오고 있는 수심층은 1.5m에서 1.3m 사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주는 이 비가 고기의 활성도를 더,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이 표층에 많이 형성된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비가 내림으로 해서 용존산소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고기의 활성도는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입질을 해대는 떡붕어들. 중축낚시의 위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한다. 꽝이 없고 마리수와 씨알 손맛을 볼 수 있는 것. 특히 비가 오면서 떡붕어의 활성도는 더더욱 살아나 우중낚시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낚시는 대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자연은 언제나 공평함을 제공한다. 인간에게 유리한 조건에는 조과가 떨어질 때가 있고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에는 반대로 대성어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비가 온다면 또 제일 많이 잡으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몇 수 정도 잡으셨습니까? 글쎄 그 헤아리면서 잡다는 모르겠네요. 그건. 설명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예. 굉장히 많이 잡으셨는데요. 정확히 추산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몇 수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좀 자잘한 것까지 해서 한 30수 되겠나요? 30수 안 되겠네요. 어제 밤낮이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20수 정도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초과 달성하신 건 아닙니까? 사이즈 면에서 만족이 안 되네요. 그럼 지금도 사이즈 몇
사이즈 정도를 더 잡으셔야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최대 사이즈가 45cm거든요. 예예. 이 저수지에서 50cm를 한번 잡아보려고 기계에도 나오고 밤낚시도 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예. 아직 50cm짜리 한번 더 걸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만족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바이벌 팀과 현지인 팀들 간에 벌이는 치열한 낚시 서바이벌. 이제 그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비를 맞아가면서 걸어가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 지금까지 현지 터세를 이용한 현지 팀들이 앞서가고 있었다. 낚시 서바이벌 저희가 밤을 새웠습니다. 승부를 겨뤘는데 역시 현지꾼들을 저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지인들이 선수들이 잠을 주무실 때 저는 나와서 낚시를 좀 해봤고요. 아침에도 9시까지 주무실 때 저는 6시부터 일어나서 낚시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저희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잘 아시는 분들이 역시 그 지역에 그 지역의 꾼이 최고고 그 낚시터에 가면 그 낚시터를 자주 오는 분이 최고라는 게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승 축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요 나와 있는 고기 씨알을 보니까 지금 사자가 군데군데 좀 많이 껴 있거든요. 군데군데 사자가 많이 껴 있는데 너무 씨알이 이게 두 뼘이면 사자인데 전부 두 뼘을 넘는 씨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첫 손님 고기로 한 60, 한 5cm 되는 70cm 가까이 되는데요. 제 한 뼘이 이게 21cm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두 뼘에 이 정도니까 75 되겠죠? 지금 이런 잉어가 나왔는데 이렇게 자원이 무궁무진하고 이런 천혜의 조건에서 사시는 이곳 서산 낚시인들은 더할 수 없는 낚시인으로서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신데 그 어제 제가 여기 저 송경화 사장님께서 명언을 하나 남기셨는데 앉은 자리 깨끗하면 그게 바로 정도 낚시. 예, 이게 낚시계의 표어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그런 문구거든요. 뭐 우리 모두 가슴에 새기고요. 이런 악조건, 비가 오는 상황, 그리고 모기가 밤새 극성을 떠는 상황에서도 이런 조과를 누릴 수 있었고 이곳 현지에 계신 낚시인들과 우리가 하룻밤을 세웠다는 게 참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 이런 충만한 조건에서 우리가 계속 지키고 나가려면 아끼고 사랑하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다 보니까 조과를 확인해서 펼쳐놨는데 바로 방류를 하도록 하죠. 예, 이런 조건을 좀 더 이 파수꾼이 되셔가지고 많이 좀 지켜주시고 보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경기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예.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손맛을 만끽한 낚시 서바이벌. 내가 좋아서 하는 낚시이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낚시. 그러기에 낚시를 하고 나면 언제나 즐겁고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게 낚시가 아니겠는가. 낚시 서바이벌 팀은 다음을 기약하며 다음 도전에 어김없이 나설 것이다.